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딥노이드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았죠. 이 좋은 흐름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죠?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어요.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하한가가 갔죠?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는데, 요거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을 보면, 자, 190 얼마죠? 178억인데 이 중에서 58억 정도는 시설 자금이고 120억 정도는 운영 자금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정 발행가는 11,900원 정도 되죠. 그럼 보면 이게 11,900원이라고 적어 놓고 11,900원이에요. 이걸 하나 그어 놓고 자, 저는 기본적으로 자, 유상증자에도 조금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급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공시를 보시면,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유상증자에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는 게 꼭 들어가. 그래서 보면, 시설 자금이 얼마, 영업 영수 자금이 얼마, 운영 자금이 얼마, 채무상환 자금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역을 보면 58억 정도는 시설 자금이야. 자, 시설 자금을 한다는 건 뭐야? 이 회사의 시설을 증설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예요. 주주 돈으로, 그렇죠? 자, 주주 돈으로 왜 회사의 운용 자금을 쓰냐고. 회사에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왜 우리 주주들의 돈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 돈으로 이용을 하냐고. 이거 가장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도 안 좋은 거죠. 왜 주주 돈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봐. 왜 주주 돈으로 회사 빚을 갚냐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요? 매출을 일으켜서 갚아야지. 굳이 왜 주주 돈으로 우리가 빚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후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상증자를 피하는 법이 있어. 유상증자를 피하려면, 유상증자 피하는 법. 뭐,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유보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보율.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업 정보에서. 자, 저 미리 끌어놨는데 유보율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야. 유보율이 70%야.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재무 비율도 볼까요? 예.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 검색식을 만들 때 꼭 유보율을 한 400% 이상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색식 만들 때 유보율, 유보율 400% 이상 정도 넣어놓으면 굉장히 조금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주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돈을 수익 보기 위해서, 그쵸? 그쵸? 수익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돼. 추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뭐 눌림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그래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산 정상이 여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산 정상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가죠. 어떤 과정을 거쳐? 올라가다 쉬면서 좀 충전을 하죠. 올라가다 또 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이 올라가. 주식 역시 그래요. 주식 역시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항상 조정의 흐름을 거친다는 거야. 이 조정되는 구간을 우리 뭐라 그런다?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눌림목 구간의 경우는 첫 번째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희한하게도 내가 매도하면 여러분들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오늘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을 긋고 절반을 긋고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긋으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구간에서 여러분 급반등이 잘 나와요. 여기다 하나의 봉, 그쵸? 뭐 1번, 여기는 3번, 2번, 3번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3번에 3번 반등은 나오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반등은 나오지만 이탈하니까 하락.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측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봉의 모습도 보죠. 자, 월봉의 모습을 보니까 좋은 흐름을 만들었어. 그쵸?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이제는. 그쵸? 여기가 좀 중요한 가격대다. 여기 얼마다? 9,500원, 300원 정도 된다. 주봉에다 9,300원을 긋고요. 이렇게 긋고 최근에 봉은 어제 주봉에서는 이게 중요한 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그쵸? 14,000원 정도가 중요한 가격대. 14,000원과 9,300원을 우리가 일봉에 거의 14,000원과 9,300원을 14,000원 1,300원을 이렇게 큽시다. 그거 놓고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평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 자,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은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해. 보다 그만큼 중요한 선인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은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빨간 점선, 하락 추세일 때는 파란 점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자, 제가 이평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래 저한테 후행성 지표를 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아니에요. 후행성 지표가 아니라 저는 가끔 후행성이 보이긴 하지만 이평선에 저는 방향성 이건 꼭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 방향성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평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고 얘기를 만들면 믿고 매매를 해보시는 거지. 상방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지. 이평선이 하락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계속 매매하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계좌 자체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자, 우리 내일장 한번 보면 15,000원에 시작을 하겠죠. 15,000원. 15,000원도 그거 놓을까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일 시작을 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못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가 시가가 돼서 이렇게 종가를 끝날 수도 있겠지만 더 개파라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고 하한가로 그쵸? 아니면 꼬리를 달고 끝날 수도 있겠고 그쵸? 또 개파락을 하지만 개파락을 했다 이렇게 시가를 복구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시가를 복구해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영속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고 추가 매수는 꼭 보다 저점이 확인이 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관망을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관망을 하시다가 저점이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딥노이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